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계좌이체 D 유형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복습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A 유형서부터 쭉 출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게시판을 가지고 A 유형하고 B 유형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JSP 안에 HTML과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그 안에다가 실제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는 자바 코드를 삽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표현은 실제 표현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 처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A 유형으로 쉬운 가장 쉬운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유형으로 넘어오게 되면 실제 교수님이 그랬어요. 실제 .jsp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는 이 자바 코딩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jsp를 좀 만들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의미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B유형에서는 표현 언어와 JSTL을 사용하면서 .jsp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블릿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제 이제 자바 코딩을 하는 자바 개발자가 이제 담당하는 영역으로 바뀌었고, 실제 이제 데이터 전달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set attribute, get attribute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U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트랜잭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테이블 두 개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라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다가 오류가 나거나 그런다면 다 전체가 다 없던 걸로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업무 처리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트랜잭션 단위로 우리가 커밋이나 롤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어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D 유형으로 들어올 텐데, D 유형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가장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과거에는 이제 뭐 PC, 윈도우즈 환경에서 돌아가는 PC나 노트북만 이 단말 클라이언트 쪽에서 우리가 썼다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폰도 나오고 iOS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운영 체계에 다양한 크기의 디바이스들이 막 나왔던 거죠. 그러면 실제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위해서 각각 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서버 쪽 프로그램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려고 했더니 그게 너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화면 위주의 제어나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알아서 하고, 그게 뭐 인터넷 환경의 웹브라우저가 됐던 아니면 우리 저 스마트폰 같으면 안드로이드 계열이면 지금 안드로이드 그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하고 있죠.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갖고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이 뷰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알아서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실제 컨트롤러를 통한 서버 쪽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쪽으로 좀 그 역할을 분장을 해서 서버 쪽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다양한 운영 체계를 쓰고 있는 여러 디바이스에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좀 해보자라는 목적에서 출발을 했어요. 물론 뭐 원천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그런 통신과 관련된 부분의 가장 핵심이 이제 AJAX라고 하는 실제 주고받는 것을 XML 형태대로 표준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자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AJAX인데, 원래 뭐 이 태동 자체는 어,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어떤 제약사항 때문에 굉장히 얘가 처음에 각광을 받았지만, 실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그 부분들은 해결이 됐고
표준을 따라갔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의 해결책으로 AJAX라고 하는 통신들이 이 부분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jQuery라고 하는 부분도 핵심 기술이 됐죠. 그래서 실제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대로 이걸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도 교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기하는 돔에 뭐.뭐.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 교수님 봐서는 거의 1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메서드를 통해서 실제 아이들이 찾아오고 이름들 찾아오고 하는 뭐 이렇게 좀 2세대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얘기하는 부분들은 주로 jQuery를 활용을 해서 실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요즘에 이제 대부분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주고받는 자료의 타입 자체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이 AJAX라고 하는 부분은 XML 주고받는 것을 XML로 처음에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XML이라는 것이 설명을 했듯이 실제 그 문서의 구조 자체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도 그 문서 구조에 있는 그 XML 태그들을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쓸데없이 이제 주고받는 자료량들이 컸다라는 거지. 그래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받자라는 개념으로 나와서 키 밸류 개념으로 만든 것이 요 제이슨 구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jQuery, AJAX, 제이슨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DU형을 잘 보면 DB 쪽, DTO나 DAO 쪽은 지금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역할하는 이 서블릿 부분도 앞에 있었던 HTTP 형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URL을 가지고 호출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대신 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리스판스 하기 위한 부분들을 실제 우리 앞단에서는 전부 다 set attribute를 통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JSP가 서버단에서 실행하면서 넣어진 set attribute에 넣어진 것들을 끄집어내서, 즉 표현 언어와 JSTL을 이용해서 끄집어내서 HTML로 만들어서 그리고 실제 PC에 있는 웹브라우저에 내려줬었죠. 자,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물론 이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 좀 설명을 하겠지. 이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전달하던 방식들을 이제 대부분 이 AJAX 통신에서는 이제 걔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실제 요청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스트링 문자열 형태로 쫙 줘야 될 전달해야 될 결과값을 만드는 다음에 걔를 AJAX 통신을 이용해서 뷰에 있는 JSP에다가 던진다라는 거죠. 던지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 jQuery를 이용해 갖고 파싱도 하고, 그 다음에 HTML 태그도 만들어내고, 또는 HTML 태그 안에 값으로 넣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D 유형부터는 굉장히 새롭게 좀 확 이렇게 많이 굉장히 이제 바뀌는 부분이에요. 대신 바뀌는 부분이 주로 이쪽 모델단이 아니고 주로 뷰단,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역할하는 곳에서 이제 리스판스 결과값을 주는 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D 유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AJAX 통신을 하는 경우에, 우리 이 처리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지금 AJAX D 유형에서 처리 흐름을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전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B 유형에 중심적으로 이 처리 흐름이 맞았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잠깐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이걸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B 유형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했었냐면, 실제 뷰단에서 실제 컨트롤 역할을 하는 서블릿에다가, 실제 우리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URL 호출하면서 요청을 했었죠, 처음에. 자, 그러면 이제 뭐, 리퀘스트 get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실제 HTML 폼에 있는, 폼의 태그 안에 있는 값들을 끄집어내서, 걔를 가지고 뭐, 필요하면 DAO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뭐 목록 조회를 하거나 한 건 조회를 하거나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 결과를 가지고 결국 이 뷰단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getSet 어트리뷰트를 통해 갖고 request 내장 객체 안에다가 넣어줬죠. 넣어주고 실제 해당되는 그 JSP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 JSP가 여기 지금 set attribute를 통해서 들어간 값들을 실제 표현 언어를 통해서 끄집어내고요. 그죠? 표현 언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반복이 필요하다면 이런 JSTL을 이용해서 돌리면서 여기서 서버 단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행해서 그 결과인 HTML로 만들어진 것들을 PC에다가 싹 내려주면 PC 웹브라우저에서는 그 HTML을 탁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B 유형의 흐름입니다. 자, 물론 이제 D 유형에서 우리 AJAX 통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와 같은 실제 set attribute에서 표현 언어를 통해서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어떤 화면에서 업무 화면에서 제어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AJAX 통신을 이용해서 제이슨으로 주고받는 부분, 데이터 주고받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 최초의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 화면을 오픈을 할 때 이 부분들은 실제 AJAX 통신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화면이 띄워진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화면이 오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서버 단에서 제어를 해서 우리가 띄우기 위해서는 실제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조 자체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뭐 꼭 서버 단에서 오픈을 하지 않고 실제 클라이언트 단, 즉 웹 브라우저 입장에서 또 오픈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유형에 가면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까지 계속 처리 흐름들을 쭉 실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AJAX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 흐름을 잠깐 도식화를 해서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JAX 통신 흐름은 일단 전제 조건이 먼저 데이터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화면이 오픈되어 있다. 웹브라우저 상에 오픈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선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화면이 오픈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의 그 웹페이지 상에서 jQuery를 활용해서 자바스크립트 함수에서 이제 요청하는 작업이 샥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요청하는 작업은 우리 뭐 이벤트 목록 조회, 입력, 한 건 조회, 수정, 삭제 등 우리가 쭉 했던 알고 계속 실습을 했던 이벤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우리 했던 방식으로 실제 URL을 호출하면서 실제 포스트 방식으로 실제 그 데이터를 HTML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컨트롤 역할하는 서블릿에서는 우리 계속 했던 방식으로 get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그것을 꺼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뭐 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얘 입장에서는 우리 실제 서브밋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는지 아니면 jQuery를 활용해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자, 이것을 컨트롤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청 들어오는 것은 똑같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필요하면 DAO 호출해서 처리 결과 받고 하는 건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제 받으면 실제
우리 DAO의 처리 결과 자체를 물론 이게 꼭 목록조회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보면 DAU의 처리 결과를 제이슨 문자열로 만들어서 아웃 객체로 프린트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 그 아웃 객체라는 게 왜 우리 HTML로 쫙 만들어진 다음에 걔를 실제 웹브라우저 상으로 내려갈 때 썼던 그 통로 역할을 했던 실제 그 통로의 실제 내용물 자체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아웃 객체죠.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 앞에서는 우리 HTML 만든 그 자체를 보내줬었는데 이번에는 제이슨 문자열로 만든 것을 요 아웃 객체로 딱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즉 걔를 실제 PC에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걔를 받아서 제이슨 데이터를 이제 파싱을 해줘. 꺼내야지. 꺼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식은 이런 게 있겠죠. 꺼냈는데 HTML을 생성할 수도 있고, 즉 목록이라 그러면 HTML 태그를 쭉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지 눈에 보일 테니까. 또는 이제 뭐 한 건 있는 경우에는 HTML 태그가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데이터를 샥 저장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작성 절차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여러분들 이제 배포한 프로그램에 보면 D 유형인데 DA, DB, DC, DD라고 다시 패키지들이 구분돼서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 DA는 이제 목록 조회까지 완성한 거, 입력 완성한 거는 DB까지, 한 건 조회는 DC, 그다음 수정과 삭제 반영한 건 DD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 단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그다음에 요거 장표에 대한 걸 설명하고 소스 내용을 또 설명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전 작업으로서 DB 사용자 만들고 쭉 하는 건 계속 해왔던 거니까 동일하고요. 그 다음 더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만들고 빌드 패스 잡고 JDBC 드라이버 갖다 놓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JSTL 드라이버를 복사를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AJAX 통신을 이용해서만 우리가 쓰는 경우에는 이 JSTL 갖고 사용한 게 우리가 목록 조회인 경우에 여러 건을 목록 형태로 만들어낼 때 우리 썼었죠. 근데 이것은 이제 JSTL에 있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는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잠깐 공통 부분의 잠깐 주석 처리 설명은 이따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거 DTO, DAO, DB, CSS, 에라, 에라.jsp, start.jsp, 자, 이런 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AO나 DTO에 해당되는 요 부분들은 우리 C 유형에서 했던 거하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서 변함이 없는 부분들은 교수님이 이제 좀 설명을 생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은 이클립스 쪽으로 우선 가서 프로그램을 해놓고 요 장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배포한 자료에 어카운트 MGT 열어보면 지금 설명했듯이 요 D 유형 잡혀 있는 D 유형이 있는데 D 유형을 교수님이 단계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DA, DB, DC, DD에서 실제 컨트롤러 DAO 있는 부분하고
또 여기 웹 콘텐츠 밑에 .jsp 있는 부분에 da, db, dc, dd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나누는 단계별 프로그램별로 여러분들하고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목록조회 완성하는 부분부터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서요. 자, 이제 목록 조회를 하는 부분에 일단 DAO나 DTO 부분은 뭐 설명 동일하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제 서블릿 생성을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액션에 대한 처리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 조건, 그죠? 조회 조건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조회 조건, 요거 시유형까지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에 똑같은 부분들은 교수님이 까맣게 했고, D유형하면서 새롭게 바뀐 부분들은 빨갛게 지금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오픈 이벤트 처리할 때 좀 자동 조회 부분들을 이제 제어하는 부분들을 이제 교수님이 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로직을 보면서 어떻게 실제 우리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DAO에 있는 조회 목록 조회에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JSON 문자열로 만들어서 아웃객체로 프린트하는 부분들이 이 컨트롤러 부분에서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러를 열어서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교수님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A에 있는 어카운트 트랜스퍼 컨트롤러를 열어주세요. 자, 그럼 조금 크게 하고요. 자, 컨트롤러 쭉 만들어서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액션 겟 파라메터 하는 거, 그 다음에 조회 조건으로 들어가는 실제 조회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또 겟 파라메터 하는 거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 start.jsp에서 처음에 오픈으로 열어달라고 들어올 겁니다. 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웹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메뉴를 통해서 띄울 때는 자동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화면들을 막 열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입력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면 그 자동 조회가 딱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메뉴에서 들어왔는데도 또 자동 조회가 딱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좀 우리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대부분 어떤 HTML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태그에다가 자동 조회를 할지 말지 정보를 항상 얘를 띄울 때 정보를 샥 줘요. 그래서 이 정보를 주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띄워라 그러면 자동 조회가 되는 거고 아니면 띄우지 마라 그러면 자동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JSP에 실제 set attribute를 통해서 자, 오픈할 때 자동 조회를 해라 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하나 넘겨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페이지 컨텍스트 포워드를 통해서 최초의 화면 오픈하는 부분은 기존에 썼던 방식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뭐 우리가 웹브라우저 페이지를 오픈하는 거 말고 페이지 오픈하는 것은 이 방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하는 경우에 실제 들어와서 뭐 자동 조회가 됐던 아니면 조회 버튼을 눌렀던 이제 조회가 될 거예요. 자, 봤더니 이제 여기 이제 새롭게 메소드가 이제 하나 있네요. get account transfer list json 하면서 조회 조건을 파라미터로 해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리턴 되는 결과를 out.write에서 아웃객체에다가 실제 프린트 해버렸어요. 그죠? 출력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get account transfer list jso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제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DAO 클래스 객체 생성해서 클래스 변수로 만들어서 호출해서 그 결과값 받는 거는 동일해요. 그죠?
그동안 써왔던 부분하고 그대로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실제 계좌 이체 목록 조회한 결과 자체를 제이슨 형태대로 만들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이슨 구조는 여러분들한테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했죠. 제이슨 구조는 설명했고 실습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제이슨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스트링 버퍼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는 쌍따옴표 2개 붙여서, 자, 요거 empty string이래요. 자, empty string 형태대로 이제 이제 초기 값을 비워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요거를 한번 먼저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해서 그 실행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콘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실행이 됐네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오픈하면서 자동 조회라고 하라라고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상 자동 조회가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 조회가 된 내용들은 지금 여기 지금 제이슨 데이터 구조 형태대로 자료들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들어서 요 만들어진 내용이 지금 여기에 로그에 쫙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에 찍혀진 내용 자체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제이슨 구조 형태대로 쭉 만들어져서 실제 보면 우리가 정의한 어레이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요 배열, 그죠? 우리 실습 때 했었는데 좀 실습 구조에 구조만 교수님이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우리 실습 때 했던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자, 지금 봐서 목록 형태니까 배열, 어레이 리스트니까 배열 형태대로 먼저 구조가 잡혀졌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형태 배열에는 여러 개 방들이 있죠. 그러면 그 방 하나에는 다시 우리가 DTO 객체 개념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객체를 표현하는 중괄호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어서 그 개수만큼 쭉쭉쭉 생기겠죠. 자, 그런 다음에 키 땡땡 밸류죠. 콤마 키 땡땡 밸류. 그래서 키는 전부 다 스트링 형태대로 이름들이 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밸류 형태에는 들어가는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실습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잠깐 요거를 그러면 교수님이 조금 줄여볼까요? 조금 줄여보고 구조를 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 자, 이 정도만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구조로 나오게 하려니까 교수님 여기 주석 처리했어요. 주석 처리해서 실제는 어떻게 나오고자 하면 요거대로 그대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요 구조대로.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그죠? 대괄호 시작, 중괄호, 그 다음에 쌍따옴표에 ID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땡땡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값이 있어야 되니까 문자열 연결자인 플러스 기호 이용해서 지금 받아온 어레이 리스트에 어레이 리스트 점 get index id 점 요 아이디의 이름 가져오는 getter 메서드. 자, 이렇게 해야지 이와 같은 구조 형태대로 이런 구조의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콤마하고 이제 쭈쭈 만들어내면 이런 구조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교수님 속칭 이제 이런 제이슨 자료 구조 만드는 것을 이렇게 날 코딩을 해서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노가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머리 털라고 딱 한 번만 해보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이슨 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해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노가다 작업을 하지 않고 제공해주는 제이슨 어레이 클래스라든지 제이슨 그 오브젝트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은 딱 한 번은 꼭 코딩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대괄호를 먼저 시작 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맨 처음에 리절트 어펜드에서 대괄호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괄호 끝 집어내서 우선 대괄호로 묶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DTO 객체가 여러 개가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반복문을 이용해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for를 이용해서 반복문 돌릴 거고요. 그래서 i는 0서부터 실제 어레이 리스트 형태대로 가져온 것에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그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돌리면 되겠죠.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니까 인덱스 하나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계속 빙빙빙 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반복 한 번마다 여기 보면 중괄호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괄호 시작과 그죠? 여기 중괄호 시작과 중괄호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키밸류 형태대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 마지막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가면서 콤마 형태대로 실제 객체와 객체 사이에 중괄호의 구분자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여기 물어봐요. if 사이즈 그 어레이 리스트의 크기가 마이너스 1이냐. 즉 이 얘기는 이제 마지막 그 객체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 않다면 콤마를 찍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콤마가 객체와 객체 사이에는 찍히는 거고, 콤마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콤마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여기에 쌍따옴표 두 개 돼 있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보면 얘는 문자열의 시작 끝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쌍따옴표를 쓰고 싶어요. 실제 쌍따옴표를 쓰고 싶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보면 실제 백슬래시, 자, 여기 지금 백슬래시예요. 여러분 자판에 보면 원화 표시 있죠? 엔터키 위에 보면 원화 표시 있어요. 그래서 원화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 아래 한글 문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원화 표시가 나오고, 이클립스 같이 우리 프로그램 작성하는 쪽에서 보면 바로 이 백슬래시라고 하는 이 표시로 바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상에서 쌍따옴표 그 자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백슬래시를 앞에다가 하나 써줘야 됩니다. 하나 써줘야 돼요. 자, 컨트롤 S.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실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로그를 찍을 때 지금 스트링 버퍼 타입으로 리절트를 정의를 했죠. 그럼 이건 객체. 어차피 스트링 형태도 우리가 객체예요. 객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스트링 버퍼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었지만 실제 이거는 객체 타입으로 값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우리가 어떤 형태대로 제대로 제이슨 자료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제 시스템 out.println 하고 그 결과를 바로 result.toString에서 리턴을 해주면 우리 눈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제이슨 어레이 형태대로 되어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아웃 객체를 통해서 바로 출력이 돼서 웹브라우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우리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록조의 컨트롤러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목록 조회하는 JSP 부분하고 자바 .js 부분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JSP 입장에서는 뭐 목록조회 HTML 만들 거고요. 뭐 페이지 지시어, 태그 라이브러리는 이제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링크 jQuery가 이제 링크 사용하면서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언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겠죠. 뭐 다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자동조회 여부 HTML 태그 만들어주고 이제 동적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jQuery를 이제 활용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 자동조회 트리거나 목록 조회 요청을 하고 JSON 데이터 파싱 및 HTML로 생성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조건에 엔터키 제어하는 부분도 좀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설명할 건데, 아까 우리 그 컨트롤러에서 이제 실제 아웃객체로 프린트해서 보내주는데 과연 제이슨 문자열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보내는 그 데이터를 투스트링 활용을 이용해서 그 콘솔 로그, 그러니까 이클립스 콘솔 로그에서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내려보내준 부분이 웹브라우저상에서 정상적으로 얘가 내려왔는지, 그다음에 내려왔으면 그게 위에 보내준 위에 콘솔에서 보내준 내용하고 동일하게 실제 내려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수님이 내용 프로그램 설명을 하면서 또 한번 시범을 보면서 내용들을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하여튼 확인을 할 때는 먼저 컨트롤러 완성을 해서 제대로 제이슨 구조 형태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콘솔 로그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JSP 단에서는 이제 실행을 해보고 그것이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왔는지, 또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화면에 정상적으로 표현이 안 된다면 그러면 뭔가 또 실제 여러분들 이제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 쓴 이 부분들에 오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목록 조회니까 우선 리스트 JSP를 한번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러를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컨트롤러를 같이 열어놓고 그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얘는 줄여야겠네. 자, 우선 리스트 JSP를 보면요, 뭐 목록조회 만들어진 건 동일하고요. 대신 이제 우리 태그 라이브러리 JSTL 쓰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목록조에서 이제 반복 부분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다 우리 jQuery를 이용해서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jQuery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따로 뭐 여러분들 지금 jQuery 시간에 1학기 때도 배웠고 현재 그 노드.js에서도 복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인터넷에 있는 소스를 이제 링크를 걸어서 실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컨트롤러에서 교수님이 설명했던 자동 조회 여부를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오토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set attribute 하면서 여기다가 y냐 자동 조회냐 마냐 여부 자체를 넣어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자동 조회를 확인하는 부분을 위해서 여기다 이제 HTML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표현 언어로 이제 값을 가져다가 HTML 태그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뭐 다른 부분은 우리 C 유형에서 했던 거랑 다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실제
테이블 형태로 여러 건 나오는 부분에 헤더 부분만 만들어 놓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 부분은 바디로서 실제 아직 동쪽으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T바디 태그를 이용해서 선언만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js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요. 이제 .js 부분에 jQuery를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서 썼던 자바스크립트 펑션 자체를 HTML에서 정의를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생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JS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3세대가 3세대 개념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jQuery를 이제 막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문법에 대한 거는 교수님이 생각하고 여기 있는 의미 중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들어왔으니까 실제 아까 retrieval, auto retrieval이라고 되어 있는 id로 되어 있는 value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자, 집어넣고 만약 이게 y라고 들어왔으면 즉 자동 조회를 해라 라고 들어왔으면 자, id가 리스트인 곳에 점 트리거, 자, 마치 클릭을 한 것처럼 동작을 해라 라고 해서 자동 조회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 뭐 계속 썼던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자, 조회 버튼 요거죠. 자, 조회 버튼이 돼 있으니까 자, 조회 버튼 아이디가 리스트이고 여기서 마치 클릭한 것처럼 조회 버튼 누른 것처럼 동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딱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 조회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동 조회 부분 한번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start.jsp에서 실행을 또 해놓고 자, 그러면 지금 딱 실행 조회를 했더니 지금 오픈하면서 자동으로 조회가 됐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조회가 된 이 부분을 동작하게 만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실제 자동 조회가 yes이기 때문에 목록 조회 조회 버튼을 마치 클릭한 것처럼 동작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제어를 했기 때문에 자동 조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클릭을 했던 자동 조회를 했던 동일하게 돌아갈 테니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조회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 이렇게 동작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선 액션에다가는 리스트라고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AJAX 테이블 아까 우리 여기 보면 동쪽으로 생성하려고 선언만 해놨었죠. 그러니까 선언한 그곳에 empty string을 넣어서 깨끗이 지워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jQuery와 AJAX를 이용해서 실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받아서 파싱 처리해서 HTML 태그를 만들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거 AJAX 쓰는 경우에는 $AJAX jQuery에서 쓰는 $AJAX 쓰면 jQuery에 AJAX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URL로 치고 들어가면서 자, 이 URL에 여기 어카운트 MGT는 여기는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죠? 프로젝트 이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패키지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름까지 이렇게 URL을 붙여서 줬어요. 자, URL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학기 때 교수님이 다 URL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들 막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URL로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컨트롤러 부분에 우리 이렇게 받아주도록 되어 있었죠. 자,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는 나중에 이게 와르 파일로 묶이면서 내 프로젝트가 뭐다라는 것은 이것이 속해 있는 좀 와르가 돼요. 그럼 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당연히 찾아질 거고요. 그러면 얘가 속한 패키지 DA에 내 자신에 있는 이름으로 URL로 들어오면 내가 처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부분으로 URL을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호출할 때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고 여기 지금 데이터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서브밋을 하게 되면 그 폼 안에 있는 폼 안에 HTML 데이터, HTML 태그에 있는 데이터들이었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ID, 샵은 ID를 의미해요. 그 태그 ID가 액션인 거, 그 다음에 서치 카운트 네임인 곳에 밸류들을 같이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라. 파라미터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들어오는 타입은 JSON 형태대로 받겠다. 물론 뭐 이거 XML 방식으로 받겠다라고 해도 XML 형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여기 컨트롤러 단에서 지금은 JSON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XML로만 만들어서 보내주는 부분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준 이와 같은 목록표에 이런 스트링으로 쭉 만들어준 내용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나 어레이 형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뭐 어레이 즉 배열도 객체의 한 타입일 뿐이에요. 자, 그럼 들어온 것을 뭐 교수님이 이제 따로 변수 정의를 해서 하나 이제 집어넣었어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놈이 실제 이건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복 구조로 해서 돌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반복을 하면서 가져오는 jQuery에서 제공해주는 그 메서드 자체가 each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씩 하나씩 돌리면서 얘를 돌리면서 거기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 형태 배열이니까 그 안에 방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마다 끄집어내서 넣어주는 부분이 여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는 뭐 이제 반복을 한다면 0, 1, 2, 3, 4 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실제 우리 보여지는 대로 아까 우리 보면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지금 뭘 만들어 줘야 된다? 아까 우리 JSP에서 선언만 해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만들어져서 우리 아까 실행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면 이렇게 HTML HTML 태그들이 만들어져서 데이터 내용들이 보였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로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 보여줘야 할 그 아까 AJAX 테이블이라고 정해준 동적으로 생성해준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실제 공백 그 공백을 하나 집어넣어 준 다음에 자 tr 태그 시작 끝 그죠? 그런 다음에 한 줄당 td 형태대로 그 가져온 요 그 배열에 있는 객체죠. 객체에서 들어오는 이름이 id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네임 자, 여기 지금 들어온 대로 키 밸류 형태대로 제이슨 구조로 왔으니까 여기는 키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이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td 태그를 쭉쭉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ajax 테이블에 append를 가지고 이 변수 아웃풋 변수로 샥 집어넣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적으로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자료 얘기를 할 때 과연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실제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리스판스를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크롬에서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을 열어놓고 실제 여러분들 크롬에 여기 보면 들어와서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컨트롤 쉬프트 I라고 눌러도 하키로 나와요. 자, 얘를 이제 딱 선택을 해보세요. 자,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크롬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이제 어쨌든 AJAX 통신을 하고 제이슨 자료 구조로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 나올 거고 네트워크에 그 다음에 여기 올
네트워크 선택하고 여기 all로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교수님 이제 한번 할 거예요. 여기다 놓고, 자, 요걸 좀 줄일까요? 좀 줄이고, 자, 여기 지금 교수님이 이제 막 조회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여기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교수님이 스트로크 할 때마다, 그죠? 입력할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계속 호출을 하는 그렇게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요거 보여준 다음에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키보드에 우리가 키인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계속 호출하면서 착착착착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그죠? 김. 자, 그래서 이런 자, 컨트롤 시프트와의 네트워크에 올. 자, 그 다음에 자, 조회를 탁 누르게 되면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고 지금처럼 들어온 자료 구조 값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크롬에 있는 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제이슨 데이터가 내려왔는지, 내려왔으면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 설명할 때 하나 더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자, 아까 우리 계속 스트로크 할 때마다 넣을 때마다 자동으로 계속 조회가 됐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제어를 했냐면 우리 밖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실제 아까 그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 자, 이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계속 여기다가 교수님이 실제 스트로크 키보드에다가 뭘 이렇게 계속 키인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걔를 어떻게 잡냐면 실제 여기서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입력할 때마다 계속 잡습니다. 잡아서 그래서 걔를 입력할 때마다 뭘로 트리거를 시킨다? 아까 조회 버튼을 마치 클릭한 것처럼 트리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계속 키인할 때마다 계속 자동 조회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현업에서도 좀 많이 쓰는데 여기에 놓고 이제 엔터키를 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엔터키를 치는 경우는 이제 무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왜 우리 습관적으로 이러잖아요. 뭔가 조회 조건을 놓고 엔터키를 탁 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엔터키를 치는 경우에는 이건 자동 조회에서 우리가 무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엔터키를 좀 친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값이 13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처리를 안 해주는 생략을 하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굉장히 D유형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어요.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거의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교수님이 막 설명을 했는데 거의 지금 목록 조회 정도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